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는 아주 하락폭이 좀 심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였죠. 매도 때문에 많이 내려갔고요. 코스닥은 장 막판에 기사회생했습니다. 어제 간밤엔 미국 시장은 휴장했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는 휴장을 했는데 최근 우리 투자자들 사이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시장인데요. 최근 들어서 일학겜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할 정도로 일본 시장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최근 안정세를 찾은 우리 환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아쉬운 우리 증시의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전일 우리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저희 증시8 이어지는 증시9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실시간 방송뿐만이 아니라 지난 방송분 통해서 투자 인사이트 더 넓게, 더 깊게 얻어가실 수도 있으니까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8도 그리고 우리 증시도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계속해서 미국 시장 그리고 코인 시장 알아보는 순서 김 PB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 PB입니다. 예, 간밤에 미국 시장은 쉬었지만 지금 야간 선물 약간 마이너스로 나오고는 있는데 그 골드만삭스에서 말이죠. 중국 경제 GDP에 대한 성장률 전망 다른 지금 보니까 노무라,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다 내렸었는데 여기도 내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최근 UBS, 노무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이렇게 여러 주요 은행들이 중국의 경기 회복이 느리다는 이유로 GDP 전망을 하향 조정한 상황에 같이 동참해서 지금 이제 최근에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고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 말씀드려온 내용인데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지금까지 강세였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중국 경기는 회복된 기미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철근 가격이나 중국의 어떤 이제 신용 관련된 이제 데이터를 확인해봐도 주가의 회복세는 별로 이제 눈에 띌만한 경기 회복세는 눈에 띌만한 수준은 아니었고요. 게다가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지금 20%에 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미국에 비해서 3배에 달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여전히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거나 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경기가 쉽게 되살아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나 원자재 관련주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라서 이 부분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골드만삭스에서 5.4%까지 하향을 했습니다만은 중국 정부가 타겟하고 있는 5%보다는 높고 타사보다는 약간 아직도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미국 그 국무장관하고 중국 시진핑하고 고위급 회담을 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미중 갈등이 고조되었었던 분위기였는데 미국 국무장관이 주요 인사들을 비롯해서 시진핑 회담까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양국 외교 개선에 힘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미중 간의 어떤 그런 이제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매매할 때 뭔가 이런 관계 개선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주식들의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약간의 부분적인 화해 모드로 들어가는데 테슬라만 조금 좋은 것 같고 딴 데는 조금 수혜가 좀 약하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테슬라는 굉장히 좀 재밌는 이슈가 많은데 중국의 테슬라로 불리고 있는 바이톤이라는 회사가 파산 신청을 요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혜도 테슬라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간 이제 빅테크에 몰렸었던 투심이 테슬라로 향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현재 테슬라의 주가 모멘텀은 2021년 11월 불장 끝에 모멘텀의 어떤 최고점까지
다다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쉬어가는 차원에서 분할 매도를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매수 기회가 있으면 또 매매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주가가 워낙에 너무 뜨겁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술적 지표들 상에서도 너무 이제 과열되었다 이런 이제 신호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게 어떻겠냐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미장원 코너에서 지금 미중 갈등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미중 갈등의 수혜를 반사이익을 보는 게 아까도 우리 이현 앵커 얘기했습니다만은 일본 시장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워런 버핏 이 전설적인 투자가도 일본의 상사주를 계속해서 지금 사고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 워렌 버핏이 이전에 상사주를 매집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을 때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왜냐면 이게 뭔가 많은 사람들이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많이 이제 알고 계시는데 사실 거시경제 부분도 충분히 참고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워렌 버핏이 일본 상사주를 매입한다고 했을 때 왜 그런지 저는 단번에 이제 느꼈는데 일단 지금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엔화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제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주식들이 향후 오랜 시간 동안 수혜를 볼 거다. 이런 관점을 워렌 버핏이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상사 회사들은 가격 결정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워렌 버핏이 원자재주, 쉐브론이나 이런 주식들을 사는 것처럼 원자재 시장이 향후에 이제 전망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일본 상사회사 주식을 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워렌 버핏은 향후 5년, 10년을 보고서 일본 상사회사 주식들을 매집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은 지금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오히려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 뭔가 중국이나 미국, 유럽 이런 주식들이 약세이면서도 어쨌든 일본 쪽으로 이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지 않나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좀 주가가 강세로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인 거죠. 하지만 이제 엔화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 주가는 올라도 엔화 가치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환차손이 꽤나 이제 적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 초 이후로 엔화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10% 이상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 주가 지수도 너무 지금 뭔가 너무 뜨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국 엔비디아급의 어떤 그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엔화가 계속적으로 약세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고 일본의 뭐 PER 배수죠. 그것도 뭐 12배, 13배 이렇게 평균 대비해서 이렇게 높지는 않고 그리고 인플레에 대해서 걔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허용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디플레가 많았으니까 인플레도 어느 정도 용인을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본으로 지금 자금들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이죠. 미국의 지금 S&P 500 중에서 상위 시가총액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 S&P 500에서 가장 큰 7개 회사의 시총의 비중을 보여주는 표를 보면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S&P 500 지수 전체에서 상위 7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S&P 500 지수에서 몇 퍼센트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알려주는 표거든요. 2022년에 주가는 1년 내내 이제 거의 하락세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시총 탑급 비중들의 이제 비중도 낮아졌었는데 그 당시에 주가가 하락하기 직전에 28.9%를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락이 마무리되기 직전까지 20%까지 급감을 했다가 현재 28% 수준까지 다시 빠르게 회복을 한 상태거든요. 근데 연구 그리고 통계 자료 이런 것들 다 보면은 강세장의 열기가 끝에 다다를수록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이제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뭔가 시장 상승의 끝이 이제 코앞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간 시총 상위권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았었나 싶고요. 이에 따라서 근 한 달 동안에는 사실 중소형주들도 대형주 따라서 크게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고점을 찍고 하락하기 직전이었던 순간까지 지금 가파르게 이 수치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뭐 강세장이 더 갈 수 있다는 시그널인지 아니면은 뭔가 올라올 만큼 올라왔으니까 이제 좀 뭔가 한 템포 쉬어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이거를 좀 이제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계사의 시가총액 비중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앞으로 더 올라갈 거냐, 우선 밀릴 거냐 좀 아주 관심 사항이죠. 자, 코인 시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코인 시장 좀 짧게 좀 들을까요? 네, 암호화폐 관련 투자 상품에서 9주 연속으로 자금이 순유출됐습니다. 지금 근데 하지만 유출세가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요. 좀 더 봐야겠지만 현재 시장이 관망세로 다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하락세로 시세가 자리 잡던 와중에 마지막 희망을 갖고서 투자자들이 관망에 이제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 상품에서는 50만 달러가 순유출된 데 반해서 이더리움 상품에서는 500만 달러가 순유출됐습니다. 결국 이제 암호화폐 시장도 주식시장처럼 시총 상위권 종목인 비트코인이 그나마 가장 하락 방어율도 높고 상승할 때도 알트들에 비해서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확실히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이나 분위기가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방금 시가총액 상위 이렇게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만은 최근 상위 7개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간밤에 미국 시장이 쉬었기 때문에 잠깐 프레젠테이션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한테 주는 시사점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차트를 좀 보시면요. 지금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DJ, 운성,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녹색선 반도체 지수입니다. 빨간색 나스닥입니다. 이 두 개의 지수가 미국 시장을 지금 완전히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다우존스 500, 다우존스 30이죠.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제일 밑에 하단에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나스닥의 주가 행보를 지금 못 쫓아가고 있다. 구경제 쪽에서는 지금 주가가 올라간 게 그렇게 실감이 안 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해당 사항이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많이 올라가는데 코스피 올라갔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올라간 것 같은데 내 통장 보면은 그렇게 실감이 안 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그다음 좀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다음 보시면은 아까 얘기한 뭐 7개, 6개 지금 제가 갖다 놨는데요. 제일 위에 보시면 최근에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주가가 아주 찬란하게 올라갔고요. 그다음 메타, 그다음 테슬라 이런 순서입니다. 이 세 개 주식이 거의 뭐 7개 주식 중에서도 뭐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쪽 가지고 있는 서학개미들은 아주 행복하시죠. 그러나 없는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좀 있는 것 같고 최근에 FOMO라고 하죠. FOMO 뒤처지지 않고 여기서 나고 되는 거 아니냐? 나도 가서 따라 사야지. 이런 좀 수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PER 지금 200선까지 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에 가 있다. 그런 걸 좀 감안을 하시면서 좀 따라가실 때 따라가시고요. 옆에 보시면은 점선으로 제가 표시했습니다. 애플, 알파벳, 마이크론들은 주가가 오르긴 올랐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거의 삼성전자급, 하이닉스급 이 정도에서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 보시면은 자, 반도체 쪽, 메모리 쪽 이렇게 같이 좀 제가 넣어놨는데 엔비디아 너무 특출나게 올라갔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거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빨간 거로 돼 있죠. SK 하이닉스는 이거보다 더 많이 올랐네요.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이거보다 좀 덜 올랐죠. 왜 그렇죠? 삼성전자가 D램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세계 1위 업체입니다만은 다른 가전도 있고 통신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퓨어 플레이를 하는 SK 하이닉스 주가가 이런 때는 올라갈 때는 훨씬 더 많이 오른다라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메모리에서 3등하는 마이크론은 저 밑에 쳐져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보다는 한참 이렇게 열이하고 삼성전자와 주가 행보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실까요? 자, 메타, 알파벳, 빨간색, 파란색 아주 주가 행보가 강합니다. 특히 메타, 과거에 페이스북이었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AI 플랫폼 이런 거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알파벳도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주가가 괜찮다. 그런데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주가 어떻습니까? 아주 힘이 없죠? 왜일까요? 지금 과거에 검색하는 그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자회사로 너무 많이 벌려놓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효율이 발생을 오히려 못하고 있다. 지금 구조조정을 해야 될 판이다.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습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 보시면은 테슬라가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최근에 주가 행보가 엄청 강하죠. 여러분들 계속 눈 뜨면은 테슬라, 테슬라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거기보다 더 뛰어난 데가 있죠, 우리나라에. 어딥니까? 녹색으로 표현된 에코프로 BM입니다. 제가 에코프로는 안 넣었습니다. 여기 차트에 안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안 넣었는데 에코프로 형제들의 주가는 테슬라를 이미 능가했다. 보십시오. 엄청나게 올라가 있죠. 근데 테슬라 지금 밸류에이션이 엄청 높죠? 에코프로 형제들은 어떨까요? 훨씬 더 높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많이 주가가 회복을 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을 좀 걱정을 하셔야 되는 그런 사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왜입니까? 시장에서 2조를 지금 지분을 매각해가지고 뭐 캐펙스 그러니까 시설 투자 자금으로 지금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그게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만 그럴까요? 딴 데도 시장에 손을 빌릴 타이밍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장 시설 확장을 하면은 다른 데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밑에 양극재, 음극재 하는 회사들도 시설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럼 돈이 좀 많이 벌어야 되죠.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 뭐 SK온, 삼성 SDI 돈을 충분히 벌어대면 마진을 충분히 확보를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마진 확보가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면 양극재, 음극재 하는 데서 오퍼레이팅 마진, 영업이익률이 5에서 10%밖에 안 들어온다고 하면 그 충분한 자금이 안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 손을 벌리겠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급락한 것 같은 현상이 언제든 올 수 있다. 여러분 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애플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시다시피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140% 조금 더 오버를 했고요. 최근에 LG이노텍, BH 주가가 아주 강력하게 후행하면서 따라잡고 있습니다. 하반기 가면서 뭐 아무래도 애플의 아이폰 새로 출시되는 거에 좀 들어간다는 기대감 그리고 구조적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이제 신제품을 출시하고 모델 체인지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하반기 모멘텀이 좋은 주식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LG이노텍, BH 계속 강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넷플릭스 최근에 계정을 갖다 공유를 금지를 하는 그 조치를 취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좋았죠. 근데 그들만의 이제 주가 행보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관련돼 가지고 콘텐츠를 공급하는 OTT들 주가는 아주 형편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그다음 볼까요? 자, 캐터필러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강조를 했던 주식이 여기 많습니다. 두산밖에 또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개편하고 와서 3달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두산밖에 저희가 다룬 게 펀더멘탈에서만 일단 5번 이상 다뤘고요. 현대건설기계도 마찬가지고 HD 현대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고 진성TC도 몇 번 다뤘었습니다. 근데 캐터필러보다 두산밖에 주가가 훨씬 좋고 현대 인프라코어 주가도 아주 좋습니다. 왜일까요? 밸류에이션이 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펀더멘탈 주식이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슬금슬금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밤에 미국 증시가 쉬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런 코너를 마련해서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보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의 시선으로 뉴스 헤드라인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에이든 홀딩스의 이지연 대표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지연 대표님과 함께 헤드라인 꼼꼼하게 분석을 해볼 텐데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지 화면 통해서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정부 중국 양극재 공장 최종 승인. 이 소식에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무너지면서 주주분들의 마음이 좀 무너졌던 게 함께 기억이 납니다. 자, 미국에서 지금 중국 양극재 공장이지만 조금은 이슈가 있는 최대 주주는 폭스바겐인 고션이라는 기업이 최종 승인을 받은 상태인데,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주실지 요약 먼저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네, 이제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국내 증시를 아주 좀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소식이었죠. 네. 관련해서 이제 많이들 접하시고 이제 분석들도 많이 좀 전달 받으셨을 텐데,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이제 고션이라는 이제 중국의 이제 거슈안이라는 거슈안 하이테크의 자회사죠. 미국 미국 법인인데 이제 24억 달러를 투자해서 이제 양극재 쪽으로 15만 톤 그리고 음극재 쪽으로 이제 5만 톤에 달하는 공장을 미국에 이제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가 전반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3% 가까이 또 조정을 받았고 이차전지 관련해서 에코프로 그룹 관련해서는 10%까지도 이제 조정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우려 섞인 얘기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렇다면 이제 과연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에게 어떤 이제 불이익이 있을까라는 우려에서 좀 어느 정도 패닉셀이 좀 나왔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렇지만 이런 IRA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그동안 좀 기대를 많이 받아서 올랐었는데 좀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나라는 우려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후에 나왔던 이제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이미 지난 3월 달에 이미 한번 나왔던 이슈다라는 소식이었고, 그리고 미국 내 이미 한 찬반 투표로 한 표 차이로 이제 통과가 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중국 공급망 관련 정책을 좀 구체화하겠다는 소식까지 또 이미 나왔었던 소식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것뿐만 아니고 또 이제 거시안이 중국의 4대 배터리 기업은 맞지만 최대 그렇죠. 주주가 이제 독일의 이제 폭스바겐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분율이 거의 26%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의 100% 자본 기업도 아니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안도감을 갖는 그런 이제 그 다음 거래 일에 온전히 중국 기업으로 볼 수 있겠느냐. 네, 맞습니다. 그런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또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현지 양극재, 음극재 공장 투자 관련해서도 사실상 이런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에 이제 신고를 한 수준이기 때문에 설령 공장을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추후에 이제 IRA 법안 자체가 이런 특정 중국 같은 특정 국가의 광물에 좀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중국 쪽 이런 광물을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중국 기업들도 이제 중국 광물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우리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분석들이 전체적으로 좀 나와 주었고요. 네. 향후에 미국 공장 투자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흔들리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에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소식들이 들려왔고 이 전반적으로 소재 시장 전망을 보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현재 이미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은 이런 점유율을 좀 계속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관련 소식 관련해서는 크게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좀 리뷰 측면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오늘의 핵심은 그동안 좀 여러 가지 이슈로 한동안 날아오르다가 주춤하면서 좀 고개가 꺾이는 듯했던 2차 전지 관련주들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내에서 IRA 법안이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하원에서 계속 태클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그 소식이 사실 우리 기업들에게는 계속해서 불안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단은 중국을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이 하원 내에서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측면의 이슈도 있겠고 IRA 법안을 좀 대표적으로 흔들고 있는 것 같은데, 현지 시간 20일입니다. 포드와 또 GM의 CEO를 하원 중국 특위가 만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면서 과연 이 이슈가 어떻게 미국 내에서 흘러가게 될지도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는데, 하원에서 관련 법안은 내놨지만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IRA 흔들기는 이뤄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지연 대표님께서는 2차 전지 과연 우리가 지금 지켜봐도 될까? 이 이야기를 들고 오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 뉴스를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오늘의 키워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키워드를 잡아야 우리가 2차 전지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사실 지난주에 이 소식이 나오기 전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이런 펀더멘털이 흔들리지 않는 악재로 인한 조정은 오히려 관련 종목들에서 좀 많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네. 올해 이제 국내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뭐 AI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순환매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 때문에 2차 전지 또한 뭐 굳이 양극재가 아니더라도 양극재가 너무 부담스러우시다면 다른 쪽으로도 상당히 투자해 볼 만한 섹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조정이 좀 기회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지난주에 이제 타이밍을 관련 소식이 나왔던 타이밍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모두 이제 최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에 또 이런 소식들이 나왔었거든요. 지난주에 또 FTSE 편입 소식도 있었고 관련해서 제가 이 네모 박스 이 표시한 구간이 아무래도 그동안 공매도 세력들이 상당히 좀 비중을 많이 늘려놓은 구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타이밍상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는 공매도 하필 또 타이밍상 이런 소식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 시장 관련해서도 2023년 올해 보면은 이제 상저하고가 좀 전망이 되거든요. 특히 이런 미국이나 유럽, 중국 쪽에서 전기차 이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100% 전기차 전환 시간이나 속도까지도 점차 좀 앞당겨지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 시장 규모 또한 2030년까지 매우 가파르게 또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2차 전지를 포트에서 뭐 제외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쵸. 꾸준하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이런 조정이 있을 때마다 좀 더 접근하기 쉬운 섹터로 좀 찾아보신다면 계속해서 좋은 투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또 리튬 가격도 다시 한번 또 급등을 하면서 관련해서 2차 전지주들이 다시 한번 또 반등 흐름을 또 이어갔었고 테슬라도 거의 지난주에 거의 13거래일 연속 또 강세 흐름을 나타낸 점도 이제 국내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고요. 하반기에 이제 2차 전지 뭐 양극재 쪽도 실적이 계속 좋겠지만 이런 뭐 음극재나 뭐 분리막이나 뭐 다른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도 충분히 뭐 기술적으로나 뭐 내용적으로 봐도 충분히 뭐 접근해 보기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드려보고 싶은 마음에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뭐 IRA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국내 기업들이 반사 수혜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또 측면도 있고 상반기에 양극재 중심으로 좀 강세를 보였다면 하반기에는 뭐 음극재 쪽, 뭐 실리콘 음극재나 뭐 분리막이나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도 충분히 또 주목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배터리 좀 고성능화가 진행이 되고 좀 수요가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되면서 양극재 쪽에서 이제 울트라 하이니켈 쪽도 이제 기술이 어느 정도 좀 달성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네. 90% 이상 이제 니켈 함량 기술까지도 어느 정도 다다랐기 때문에 양극재 쪽의 기술이 발전이 어느 정도 더뎌진다면 이제 우리가 또 시선을 돌려볼 수 있는 쪽은 뭐 음극재 쪽이나 뭐 다른 쪽으로도 충분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관심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니켈이 비중이 이제 1% 늘어날 때마다 주행 거리가 평균 한 10km 정도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현재 뭐 국내 시장을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에는 LNF양 NCMA 쪽이 이제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삼성 SDI는 에코프로 BM 쪽으로 NCA 쪽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참고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2차 전지가 흔들려도 이미 많이 갖고 계신 우리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것이고 이렇게 흔들리다가 꺾이진 않을까 불안한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투자 키워드 보셨죠? 섹터별 순환매, 조정은 기회였습니다. 자, 그런 만큼 그동안 양극재 관련주들이 2차 전지 안에서도 날아올랐다면 이제는 음극재라던가 또 전해질 첨가제 쪽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리고 분리막 쪽도 있겠고요. 거기다가 전고체 배터리 같은 부분들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과연 이지연 대표님은 이 순환의 다음 주인공이 누가 될지 또 오늘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2차 전지 안에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지연 대표님은 어느 섹터가 가장 먼저 움직일 거라고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네, 저는 기술적으로 사실 보면은 제가 제일 좋게 보고 있는 쪽에 이제 뭐 실리콘 음극재나 폐배터리 쪽은 기술적으로 사실 크게 부담이 없는 구간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네. 물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뭐 전고체 배터리 쪽이나 아니면은 뭐 분리막 쪽도 추후에는 다시 뭐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먼저 이 실리콘 음극재 쪽을 보면은 이제 차세대 소재로서 굉장히 시장의 주목을 또 많이 받아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흑연을 좀 대체해 나가면서 향후에 이런 배터리의 충전 속도나 뭐 이런 수명을 또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수요는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새로운 소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뭐 실리콘 아무래도 이런 배터리 성능 향상에 우리가 목말라 있기 때문에 특히 네. 이런 충전 속도 관련해서는 더 좀 니즈가 크지 않나라고 화재도 나지 말아야 맞습니다. 되고. 또 위험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고체 배터리나 뭐 실리콘 음극재 쪽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흑연계 대비해서 이제 충전 속도나 고용량 또 고출력 부분에서 실리콘 음극재가 더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현재 기술로는 실리콘 음극재 함량이 한 5%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빠른 시간 안에 15% 정도까지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추후에 이제 20% 정도까지 함량이 가능해진다면 충전 시간 또한 거의 10분 이내로까지 단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뭐 에너지 밀도가 기존 흑연계 대비해서 10배 정도 높고 충전 시간은 30% 이상 단축이 가능하고 주행 거리 또한 한 10% 이상 좀 증가가 가능하다는 점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테슬라 쪽에서 이제 밀고 있는 4680 배터리 이 규격화 관련해서 네. 가장 좀 좋은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게 이제 실리콘 음극재를 포함한 NCMA 배터리였거든요. 네. 그래서 테슬라 쪽 관련해서도 실리콘 음극재는 좀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2025년에 한 2조 원가량 시장이 예상이 되는데 2030년에는 무려 한 16조 원까지도 시장이 매우 가파르게 좀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 관련한 쪽도 앞으로 시장이 거의 뭐 600조까지도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IRA 관련해서도 폐배터리 쪽 관련한 기업들은 뭐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이런 전기차 시장이 확대돼 나갈수록 전기차 이런 폐차 관련한 대수도 거의 뭐 4천만 대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이런 재활용 시장을 만들어 나갈수록 미국에서 이제 이런 재활용을 해 나간다면 이제 그 원재료 측면에서 이제 미국 원산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폐배터리 기업들은 IRA 관련해서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분리막 쪽도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좀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중국 쪽에 이제 비중이 워낙에 높았었거든요. 이제는 앞으로는 국내 기업들도 이런 중국 쪽의 점유율을 어느 정도 좀 빼앗아 오면서 앞으로는 또 성장성이 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분야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또한 또 지난주에도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전고체 배터리도 이제 꿈의 배터리로 불리고 있는 만큼 그렇죠. 향후에는 뭐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좀 투자의 관점을 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분야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거든요. 지난주에 또 이제 유럽에서 인터 배터리가 열렸었는데 대만 프롤로지움이라는 기업에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처음 발표를 했거든요. 프랑스 쪽에서 이제 프랑스 대통령까지 나서서 좀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뭐 EV 첨단 소재나 포스코홀딩스 같은 기업들이 오래 전부터 좀 투자를 해왔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고체 배터리나 분리막 쪽이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한 구간이라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실리콘 음극재 관련이나 폐배터리 쪽은 현재 기술적으로 크게 좀 부담이 없는 다시 한번 좀 상승하는 구간이라는 점에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리콘 음극재 쪽 차세대 음극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 비중을 늘리면서 고효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도 시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실리콘 음극재를 영위하는 기업들 저희가 눈여겨봐야겠고 더불어서 전기차의 이런 확산 보급과 함께 앞으로 이 배터리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와 함께 폐배터리 쪽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이유가 너무나 충분하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일단 순환매 관점에서 음극재 쪽도 봐야 되고 또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 쪽도 봐야 되고 폐배터리 쪽도 봐야 된다는 건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제가 지난 5월 초쯤에 이제 한번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그동안 한 달 동안 어느 정도 좀 조정 흐름을 거쳐서 현재 한 10% 정도 좀 수익권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네.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이제 우상향을 해 나가는 좀 상승을 목전에 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대주전자재료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도성 페이스트 쪽으로 기존에 주목을 많이 받았다면 이제는 이제 실리콘 음극재 기업으로 최근에 시장에서 많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대부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향으로 거의 매출의 한 80%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리콘 음극재 쪽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는 이제 몇 안 되는 좀 매출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이미 포르쉐 타이칸 같은 굵직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이런 마세라티나 또는 그 아우디 쪽에도 이미 좀 납품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좀 들려오고 있고요. 네. 앞으로는 뭐 테슬라나 뭐 GM, 폭스바겐 같은 뭐 이런 고가의 좀 전기차 라인에도 계속해서 좀 탑재가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는 기업이고요. 앞으로 뭐 이런 실제 전기차 탑재 모델이 또 증가되면 수혜를 받겠지만 또 마찬가지로 실리콘 음극재 첨가율이 확대가 될수록 마찬가지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성장을 이뤄나갈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향후에 지금 현재 생산 능력이 거의 2,000톤 정도거든요. 네, 한 3년 정도 안으로는 이런 캐파 또한 거의 2만 톤 가까이 10배 이상 또 늘려나가는 굉장히 공격적인 좀 투자를 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IRA 법안이 대주전자재료 같은 기업들에게는 또 상당히 또 수혜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실리콘 음극재가 핵심 광물로 좀 분류가 되면서 앞으로는 이런 IRA 수혜 법안 관련 종목 중에서 이런 대주전자 재료는 가장 좀 대표적인 종목이지 않을까 좀 이런 측면에서 한번 대주전자 다시 한번 소개드려봤습니다. 네, 뭐 물론 미국 하원에서 IRA 법안 흔들기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이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게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참 많은 집중과 관심을 기울였던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지연 대표님께서 이전에 이미 한번 언급을 해주신 이후에 꾸준히 상승을 만들어주면서 한 10%가량 상승을 만든 대주전자재료이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우상향의 본격적인 흐름 목전에 와 있다. 우리는 늘 이런 종목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말씀을 해주신 대주전자재료 한번 시장에서의 흐름 더욱더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에이든 홀딩스의 이지연 대표님과 함께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꼼꼼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장 30분 전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가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이 코너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주식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 코너만 보셔도 뭐 다른 거 안 보셔도 됩니다. 이것만 좀 집중을 해 주셔도 될 정도로 저희가 잘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두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센티멘탈로 현대 로템 그리고 펀더멘탈로 한세실업, 오래간만에 의류주입니다. 한세실업까지 두 종목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 로템 저희가 말한 지 지금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주가가 어떻습니까? 한번 차트 보실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엄청나게 어제 올랐습니다. 현대 로템은 어땠을까요? 이게 파란색입니다. 엄청 올랐습니다. 저희가 얘기한 게 불과 3, 4일 전입니다.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오늘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왜냐? 어제 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오히려 차익 실현으로 가야 되는 그런 타이밍으로 가는 것 같고 현대 로템은 여전히 분위기가 좋다.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여기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다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현대로템은 말을 안 하다가 개인들이 좋아하는 주식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3, 4일 전에 얘기를 했는데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현대로템 분위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언제 또 꺾일 줄은 모르죠. 그러나 당분간은 분위기가 이쪽에서 계속적으로 매기가 쏠려 있기 때문에 뭐 거래가 지금 활발한 편입니다. 계속 주의를 좀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까지 어제는 같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잘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NH투자증권에서 보시면 지난번에도 리포트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폴란드 지금 관련돼서 뉴스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지금 이제 하반기에 말이죠. 폴란드 2차 계약 820대 정도를 계약할 것 같다. 일괄 타결이 될 수도 있고 분할로 이렇게 타결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규모를 보시면 말이죠. 2차 계약은 820대인데 1차는 어땠습니까? 1차는 불과 180대였다. 그러니까 4배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계약이 지금 목전에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계속 관련되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좋을 수 있습니다. 자, 폴란드 특수를 확실하게 누리고 있는 차트라고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출고 대수가 금년에 18대, 내년에는 56대입니다. 상당히 늘어나죠. 후년에는 96대랍니다.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아질래야 안 좋아질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죠. 그다음 SK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방산 비중 계속적으로 커지면서 지금 성장 구간이다. 원래 현대로템은 뭐 하는 거였죠? 철도 관련되는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거죠. 영어로는 롤링 스탁 해가지고 했는데 아주 뭐 국영제, 뭐 우리나라 뭐 깔 데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하철 공사 한다고는 합니다만 그렇게 별로 없고 KTX 새로운 노선 뭐 나오나요? 그런 거 소식 아직 없고 하는데 지금 방산 비중 높아지는 이런 상황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차관이 지난 13일인가요? 현대 그쪽 조선소도 방문을 했습니다만은 바로 이 현대 로템 공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뭐 쓸 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지금 차관이 갔겠죠. 그러면은 이쪽도 또 안 보던 철도 이쪽도 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리고 앞으로 단기간에는 방산 비중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다. 분위기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어제 무려 11%나 올랐네요. 오늘 전고점에 바싹 다가섰습니다. 장중 전고점에는 바싹 다가섰는데 종가 기준으로 해서는 전고점을 갱신을 한 거죠.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기관이 아주 급하게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거의 팽개치고 있었던 주식이죠. 근데 기관이 사들어오고 있다. 외국인은 아직도 그럭저럭이다. 이거 누가 많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상당히 이제는 해피해지는 수준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기관들이 산다고 하면은 조금씩 주시죠, 뭐.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해도 좋겠다. 외국인이 또 뭐 숏을 쳐놓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숏 잔고로 보니까 그 차트를 좀 마련하려다가 숏 잔고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숏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숏이 또 리커버를 할 때 주가가 급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차익 실현을 즐기면서 하셔도 좋다. 왜냐? 뭐 아까 봤습니다만 폴란드 특수가 내년에도 있고 후년에도 있고 계속적으로 이익은 좋아질 거기 때문에 급하게 정리를 안 하셔도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밸류밴드로 보시면 주가가 완연하게 상단 부분에 와 있습니다. 뭐죠?
주가 재평가에 지금 돌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 정도 오면 사실은 접혀야 되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차트적으로 보이고 있고 역사적 밴드에서 볼 때도 이렇게 보이더라.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제가 목표 주가를 찾아보니까 41,250원입니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 괴리율이 많지가 않습니다. 뭐 22%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거 뭐 아직 또 더 올라갈 수 있고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분위기 좋아지면 애널리스트라는 사람들이 목표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리고 할 그 개연성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목표 주가 괴리율로 봤을 때는 다른 데보다는 조금 낫죠? 뭐냐? 주가가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아까 차트에서 보실 때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도 같이 올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목표 주가 대비해가지고 37% LIG 넥스원이 남아있고 한국항공우주는 32%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방산 쪽을 좀 놓치신 분들은 이렇게 현대로템은 좀 차익을 하시면서 그 차익한 걸로 다른 거 가시기 싫으면 이쪽 안에서 조금 괴리율이 높은 걸 보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센티멘탈 분위기 좋은 주식으로 현대로템부터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펀더멘탈 또 가봐야죠. 펀더멘탈 오늘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의류주입니다. 의류주. 어제 한세실업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저께도 사실 주가가 좋게 나왔는데 제가 하루에 뭐 2개씩만 소개를 하니까 그걸 할까 하다가 어제 다른 걸 했죠. 근데 오늘 하루 더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의미 있게 이런 여러 가지 수치가 나오길래 가져왔습니다. 한세실업 주가 보시면 아주 강합니다. 아주 강하게 아주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가 같이 올라왔습니까? 영어무역. 근데 둘 중에 하나 가져오려다가 제일 웨이다에는 영어무역도 좋은데 한세실업이 더 좋다 이렇게 이제 가르침이 있어가지고 한세실업을 이제 가져왔고요. 필라홀딩스, FNF는 그저 그런데 한세실업, 영어무역 이 두 개의 주식만 어제 상당히 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거는 가만히 있는데 얘는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 싸기 때문입니다. 싼 거는 어디에 옵니까? 펀더멘탈 주식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리포트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왔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바닥 매수 기회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1분기 매출 급감, 2분기 매출 부진 안 좋잖아요. 안 좋은데 그럼 주가가 왜 올라갈까요? 하반기 보면서 먼저 발동을 지금 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IT주 1분기 실적 안 좋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바닥치면서 올라갈 때 제가 뭐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하반기에 좋아진답니다. 하반기 사이클 보고 먼저 달리고 싶답니다. 그래서 주가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하반기부터 좋아지고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 싸다는 얘기죠. 그다음 메리츠 투자증권도 있습니다. 메리츠 투자증권도 여러 가지 안 좋다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써놨고요. 제일 밑에 보시면 제일 밑에 줄 하나 보시죠. 저 밸류 싸다는 거죠. PER이 낮고 배당 수익률도 3% 이상 된다. 배당도 많이 준다. 그래서 이 회사 상당히 괜찮다. 근데 좀 오래 들고 있어야 되고 시장에서는 소외돼 있어서 좀 재미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괜찮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는 주식입니다. 차트 보실까요? 장기로 들고 있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오르듯 내리고 오르는 것 같으면 내리고 이렇게 됐죠. 근데 어제 오늘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계속적으로 좋았고 최근에 기관들이 웬일입니까?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선도하고 있다. 이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기관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급하게 뭐 팔자 물량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봐서도 상당히 낮은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평가 구간인 거 맞죠? 뭐 이틀 올랐습니다만은 여전히 밸류 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PER로 금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한세실업은 7.3배입니다. 뭐 많이 올랐던 영어무역도 5.4배죠. 5.4배도 싼 주식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호도에 따라 가지고 한세실업도 좋고 영어무역도 좋고 어제 효성 TNC도 사실 올라가지고 이걸 가져올까 하다가 안 가져왔는데 그냥 차트로만 보여드립니다. 여기 PER 7.1배입니다. 안 비싼 주식이고요. 어제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도 보셔도 좋습니다. 목표가 마지막으로 터치를 해드리죠. 23,000원 근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대비 28% 남은 한세실업까지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센티멘탈로 현대로템, 펀더멘탈로 한세실업이었습니다.
네, 요즘 분위기 상당히 좋은 현대로템 그리고 펀더멘탈 종목으로는 한세실업까지 오늘 센티멘탈 펀더멘탈 코너를 통해서 만나본 두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개장 직후에 또 두 종목 어떤 흐름 나타내게 될지 한번 지켜보셔도 또 하나의 투자의 재미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증시구에서 개장 시황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